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55세부터 60세 이상이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해당된다 하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02만 원 이하일 때 최대 32만 2천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부부 가구면 1인당 32만 2천 원 해서 총 64만 4천 원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 감액 20%를 적용하여 51만 5천 원만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에는 부부 감액 외에도 또 다른 감액 제도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첫 번째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90만 원인 A씨와 소득인정액이 203만 원인 B씨가 있다고 하면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A씨는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고 B씨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A씨가 기초연금 32만 원을 전부 다 받으면 월 소득이 222만 원이 되어 B씨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22만 원과 선정 기준액 202만 원과의 차이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게 되어 A씨는 기초연금으로 32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감액하고 12만 원만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를 감액하는데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 32만 2천 원의 1.5배인 48만 4,700원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 감액이 시작되고 최대 16만 1,5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납부 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50만 원 수령할 때 기초연금 3만 원 감액, 60만 원일 때는 5만 원, 70만 원일 때는 6만 7천 원, 80만 원일 때 7만 9천 원, 90만 원일 때 9만 2천 원, 100만 원일 때 9만 7천 원 정도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관련해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재정 악화에 영향을 준다며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연계감액이 폐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한 배우가 미국 방문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5억 원이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요. 바로 건강보험제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가입한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의 의존에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기존 3,400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초과로 낮아져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이제는 건보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어르신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부부는 은퇴 후 별다른 수입이 없이 두 분이서 국민연금 17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170만 원씩 1년이면 수령액이 2,040만 원이 되는데 결국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버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약 18만 원을 매달 건보료로 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4년간 보험료를 일부 경감해준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물가는 더욱 오를 예정이라 연금 수급액 또한 늘어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실버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전월세 보증금, 수술비나 병원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로 인해 재해복구비 등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고 있다면 연간 수령액은 600만 원이 되고 2배는 1,200만 원이 되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매 분기별로 변동되지만 최근 이자율을 살펴보면 2022년 4분기에는 3.4%, 2023년 1분기에는 3.97%인데요. 대출 상환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거치 1년에서 2년 선택 시 최장 7년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 등급이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긴급한 생활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먼저 문의하시고 대출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르신부터 가능한 혜택인데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셨다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 2채 이상일 경우에도 합산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2주택자인 경우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월 지급을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받는 정액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동갑인 부부가 3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신다면 매월 92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으로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을 클릭하신 뒤 월 지급금 예시를 누르시면 맨 아래에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택 정보와 지급 방식, 월 지급금 유형 등을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안마 바우처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회 비용은 4만 원으로 이 중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10%의 본인 부담금 4천 원만 내면 되는데 한 달에 4회, 연간 최대 40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안마 바우처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 중 몸이 불편한 질환을 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하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은 연령 제한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만 55세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뇌경색, 뇌출혈, 치매, 근육통,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당뇨나 기타 당뇨병과 관련된 질병 코드가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1월에서 2월에 신청을 받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의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꼭 65세가 아니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는데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